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식 클래스 마감 내일 정시입니다. 오늘 아마 시장이 상당히 기분 좋게 많이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 전날 제가 내일 정시에서 시장이 반등하려면 좀 요란하게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요란하게 반등을 했죠. 예, 아침에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만은 거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부터 쭉 오르는 건데 종가 고가까지 갔고 내용 면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제까지 비슷하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한 번 정도의 저점을 쌍바닥을 그린 과정에서 바로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출발했습니다만 시가가 거기서 5일선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코스닥 기준으로는 여기 830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요란하게 상승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에서 영향이 가장 큰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주가가 가장 탄력이 좋았을 때죠. 오늘 이 기업의 주가가 18.36%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일중 기준으로 지금 하루 기준 20%가 오른 거는 이게 지난 이제 4월 10일 날 82만 원을 형성할 때 82만 원을 형성할 때 가격보다 그때보다 변동폭은 조금 작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오늘의 종가 70만 9천 원 그리고 이날의 종가가 사실은 어느 정도 마감을 했냐면 72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에서 73만 3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가장 82만 원 형성했던 76만 9천 원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이죠. 물론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또 이동채 회장의 콜옵션 포기에 대한 쉽게 말해서 사채 만기 전 취득에 따른 소가에 대한 예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에서 놓고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상장 이슈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정시 이렇게 정의해봐. 첫 번째는 에코프로 퍼스트 지수가 오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가 먼저 올라야 된다.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코스닥 관점에서는 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별주들은 850이란 자리가 바로 4월 달에 원래 시가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정도의 거래량은 남았습니다만은 다시 820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에코프로의 탄력성이 달려있는 거고 내려간다면 여기가 어느 정도 바닥의 신뢰도가 낮지만은 일정 기간 이거를 지켜주는 관점에서 올라간다면 시장은 다시 900선으로 빨리 가고 안 가고는 바로 퍼스트 에코프로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만 잡아주면 세컨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섹터들은 이제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엔터주도 볼 수가 있고 나름 종목들도 볼 수가 있는데 미리 오늘 내일 정시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은 에코프로가 갔다고 해서 지난번 4월 초순처럼 뭐 배터리 관련주를 우후죽순 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 포인트 잡고 바로 진행을 또 할게요. 이 그룹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좀 짧게 보면 크게 전지재료 사업하고 이렇게 환경 사업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은 전지재료 사업에는 아시겠습니까? 리사이클링 업무를 하고 배터리 리사이클 업무 그 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바로 전구체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사업을 하게 되죠. 이런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전지 재료 사업이 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환경 사업도 있습니다. 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뭐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뭐 환경 관련해서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온실가스 분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에서 나온 게 바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상장 이슈인데 한번 먼저 보게 되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는 에코프로가 지분 52%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메인 사업은 바로 전구체 사업을 하죠. 전구체라는 게 놓고 보면 여기 아까 사업에 있을 건데 2차전지 양극재에 니켈, 코발트, 망간 들어갈 때 전구체가 있어야만이 양극재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LG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그리고 LNF도 아니면 에코앤드림도 에코프로도 사실 이 부분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 이번 최근에 새만금 투자 우리나라 새만금에 LG라든지 SK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자체도 대부분 전구체 사업입니다. 전체 글로벌 전구체 시장의 90%가 중국이 지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의 이 상장 이슈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장되는 건 아니에요. 절차를 놓고 보게 되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인데 유일하게 에코프로 네 번째 상장이 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연내 상장을 하게 된다면 말이죠. 근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다 코스닥 상장을 했고 얘는 에코프로 그룹 최초의 코스피 상장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제 됐을 경우를 말하는 거. 아직은 오늘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한 거고 이걸 접수했다는 내용이죠. 하게 되면 이제 기업 심사에 들어갑니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되게 되면 크게 질적 요건과 양적 요건을 같이 보게 되는데 위에가 이제 양적 요건입니다. 적격성 심사라고 하는데 뭐 영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공장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이제 우리가 양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내는지, 매출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 매출에 대해서 감사 의견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양적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하게 되고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이겠죠. 그리고 나면 질적인 성격도 내부도 체크를 하게 됩니다. 뭐 기업 지배 구조는 투명한지, 내부 통제 제도는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거래소에서 사인이 나고 보통 한 길면 6개월 정도 이 정도 걸리긴 걸려요. 지금 4월에 제출을 했으니까 뭐 아마 빠르면 뭐 11월 달 뭐 요 정도 아니면 12월까지 갈 것 같지는 않기는 않습니다. 굳이 여기에 뭐 패스트 트랙은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 봤을 때 이미 이제 주관사는 상장할 때 우리가 주관사죠. 나중에 공모할 때 이제 이 정권사를 통해서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룹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는 그렇다고 해요. 뭐 전구체 시장이든 성장성이 크고 또 전구체도 계속 공장을 지어야 된단 말이죠. 작년도 기준 매출 사이즈는 여전히 94%가 증가했습니다만 6천억 정도 매출에 140%가 증가한 39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목표 몸값은 한 3조 원 정도 한다고 해요. 그게 되면 뭐 이 재무적 분석은 제가 굳이 하질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3조 원 정도를 목표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4월 27일 내일 정시 기준으로 에코프로 3개 그룹,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의 시가총액은 에코프로가 대략 18조 원. 근데 뭐 한 6, 7배 올랐으니까 출발은 비슷하게 3조 원이었어요. 그죠? 에코프로 BM이 같이 26조 원, 에코프로 HN이 1조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분 자체가 워낙 에코프로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 머티리얼즈의 상장 이슈는 거의 에코프로가 가장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가는 거고요. 이 회사의 어떤 최근 2년 동안의 연구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2000년도에 이제 전구체 관련된 사업이 이제 여기 보면 필럿 공정 설계를 진행하게 되고 뭐 구체적인 것은 대부분 뭐 NCM 계열도 있고 NC 계열도 있긴 있는데 이제 전구체에 들어간 걸 말하죠. NCM 계열이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될 것 같죠. 여기는 또 망간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그냥 설명을 돕기 위해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과제 및 R&D 내용을 놓고 보면 양산을 좀 안정화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RMP1 양산 공략 시운전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작년도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거의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뭐 구체적으로 잘 자세히 볼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좀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구체 사업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에코프로의 사업 계획서 들어가게 되면 머티리얼즈의 연구 개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어쨌든 간에 시장 관점에서는 코스피는 어느 정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의 파워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지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단 지수 관점에서 에코프로의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다시 만약에 77만원, 80만원까지 넘어간다면 1차적으로는 많이 빠졌던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파급 효과가 올 수는 있는데 3월 말에 4월 초순처럼 무분별적으로 뭐 실리콘 언급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변동성은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다른 기업들의 뭐 주가를 좀 갖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나라 코스닥 종목을 보시는 분들은 지수와 함께 에코프로는 여전히 내일 이후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 장에서 정말 73만원이 시작했을 때의 변동성과 이것 자체가 멀티플이 같이 나오면서 마감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한 재료와 또 하나가 오늘 장 마치고 나왔던 이동채 회장의 사채 만기 전 취득 기후에 소각이 된 재료 자체가 주가의 종가로 반영이 되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내일까지 가는지 그걸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많이 좀 이해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장에 대한 힘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하루 전날 올려드렸던 브라인드 수급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